색스폰의 부드러운 소리를 원하시잖아요, 다. 근데 부드러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도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 오늘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드러운 소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 넥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라는 느낌을 잡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알토 색스폰 넥이고 이쪽에 있는 게 테너 색스폰 넥이거든요. 그래서 악기에서 이렇게 넥을 분리를 해서 마우스피스를 장착을 하시고 먼저 넥 가지고만 소리를 냈을 때 과연 부드러운 소리라는 게 뭐냐, 이거를 먼저 한번 감을 잡아보는데 소리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넥 가지고만 이렇게 내실 때 이런 소리가 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가 이 어떤 악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 시키더라고요. 이 마이크가 이게 인터뷰용이라 사람 목소리를 잘 녹음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마이크라 이런 것들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넥 가지고 소리를 내실 때 이런 소리들이 나실 거예요. 자, 이런 소리가 날 텐데,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는 것이 넥에서만 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우리한테 들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들리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볼륨도 줄었지만 느낌 자체가 많이 다른 게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소리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소리를 내게 되면은 좀 이렇게 힘차고 맑고 우렁차고 뭔가 이렇게 좀 진짜 소리다운 소리라는 게 난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상태에서 네 개만 가지고의 사운드는 참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소리 자체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요소예요. 이 넥만 가지고 했을 때.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런 소리를 내면 되는데 이런 소리도 잘 안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내고 싶어도. 첫 번째, 윈2를 이제 우리가 대고 불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소리를 접근을 함에 있어서는, 접근할 때 처음에는 부드러운 소리가 잘 안 나시면은 이 윈2의 위치를 이쯤에다 대지 마시고, 여기 이쯤에다 대지 마시고 한 1cm 정도라고 느껴지는 이 끝에 있잖아요. 윈2를 여기다 대세요. 여기다. 그러니까 끝에 쪽을 무는 게 그 부드러운 소리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을 찾아내는 데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소리의 원리, 부드러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난다는 것을 잡아내시면 이게 조금씩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대고 이윈지를 대는 위치까지 들어가도 부드러운 소리가 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드러운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감을 잡아야 하니까 요 감을 잡으려면 끝에서 하는 게 감을 잡기가 좋아요. 윗니를 한 요쯤에다 놓고 거의 한 1cm 정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랫입술의 역할이 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아랫입술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고 소리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으냐는 개인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래 이를 입술이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윗니를 어디에 댔든지 간에 끝에를 댔어도 이 윗니보다 내가 들어간 입술이 더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윗니를 내가 이쯤에 댔으면은 아랫입술은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윗니를
1cm밖에 안 됐다 그러면 지금 거의 지금 끝을 물은 건데 어떻게 더 바깥쪽으로 이 아랫입술을 대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감각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길이로 얘기하면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드러운 소리라는 것은 윗니보다 말려 들어간 아랫입술의 위치가 더 바깥쪽에 있어야 부드러운 소리를 찾는데 유리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윗니는 여기 있는데 말려 들어간 입술의 끝이 이쯤에 있으면은 부드러운 소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어떤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절반 정도 윗니를 대도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윗니가 여기 있으면 아랫입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쯤에. 자, 여기에 아랫입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윗니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윗니는 아랫입술보다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끝으로 가면은 그대로 빠져진다고 한다면은 아랫입술의 위치도 같이 빠져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지금 이거는 손으로 표현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모양새를 보여드리면 이래요. 윗니가 이렇고 아랫입술이 이렇다 그러면 지금 윗니보다 아랫입술이 지금 더 바깥쪽에 있는 형태죠. 이건 똑같이 있는 형태고 이거는 윗니보다 아랫입술이 더 들어간 형태고 이건 같이 있는 형태고 요거는 약간 윗니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빠져진다 그러면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 가세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또 바꿔 얘기하면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지금 이 오프닝이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떨게 되는데 이 오프닝을 다 사용해서 진동을 주는 게 아니고 진동을 약간 억제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억제하냐면 입술이 이렇게 닿으면 여기까지 닿게 되면은 결국은 입술이 진동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떨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팁이라고 얘기하는 이 끝에 부분, 아주 끝에 부분만 떨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게 아랫입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프닝을 지금 다 사용해서 진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소리가 우렁차고 아주 힘찬 소리는 날 수 있는데 부드러운 소리는 내가 힘들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 고수가 되면 이 상태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감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예, 감을 잡으려면 아랫입술을 이런 식으로 거의 팁까지 끝까지 아랫입술이 닿아지는 형식으로 대지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호흡을 우리가 넣었을 때 오프닝으로 넣었을 때 리드의 진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에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부드러운 소리가 안 난다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리드가 떨어지면 좋은데 이제 부드러운 소리가 내기 힘든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랫입술의 위치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면적이 많이 남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리가 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동을 억제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랫입술이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이렇게 통통하게 또 만들 수 있고 그 통통하다고 표현한 것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리드에 입술이 닿게 해서 진동을 이 팁 끝에서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은 다 닿였죠 지금 리드에. 근데 아랫입술이 잘못 말린다든지 아랫입술이 덜 말려서 빠지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이미지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떴기 때문에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을 못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애매한 소리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넥만 가지고 소리를 냈을 때도 이 튜너로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막 나는 게 아니고 엘토 기준으로 했을 때는 A 플랫이 나야 돼요. A 플랫. 근데 제가 지금 A 플랫이 나긴 났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형태에서 났죠. 왼쪽에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부드러운 소리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내는 소리의 톤의 형태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소리를 내려면은 뭔가 진동서부터 호흡서부터 다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그거를 이렇게 호흡을 보낸다는 이미지는 같아요. 같은데 진동도 막 넓게 일어났던 거를 좀 좁혀주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도 뭔가 많이 들어가던 게 덜 들어가야 이 부드러운 소리라는 감을 잡거든요. 그래서 T온으로 났을 때 A 플랫이라는 것이 뜨고 이 왼쪽 빨간 선까지 가서 유지되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소리라는 느낌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부드러운 소리가 안 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넥으로만 불었을 때. 아까 왼쪽으로 떨어진 만큼 오른쪽으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간 만큼 반대로 왼쪽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빨간 데까지. 그 음정이 너무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악기를 끼워서 불면 악기가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떨어진 거를 요만큼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넥으로만 불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넥으로만 요 소리를 찾으셔야 돼 일단. 그리고 악기를 끼워서 불어보는데 먼저 저음은 내기가 힘드니까 접근을 하기 좋은 게 솔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솔. 도레미파솔 원옥타브 안에 있는 솔. 그거를 아까 넥으로만 불었을 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악기 끼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아까 넥으로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느낌을. 뭔가 음도 떨어지고 바람도 뭔가 부족하게 나가는 것 같고 진동도 일반적으로 불었을 때보다 진동수도 적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드러운 소리구나 이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잠깐만요. 저게 살짝 떨어져서 악기가 지금 좀 차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났으면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미도 한 번에 내보고, 미 정도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레부터 어려움을 가지시는데 미도 지금 넥만 가지고 부른 느낌으로 그러면 넥만 가지고 불었을 때 아까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그 우렁차고 밝고 힘 있는 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이게 되는 거고, 부드러운 소리는 자, T1에서 왼쪽으로 빨간 거 가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연주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거 올리려고 막 또 쪼이시지 마시고. 자, 이 부드러운 소리가 넥만 가지고 했을 때
밝은 소리, 일반적인 소리는 이거를 넥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은 테너도 가져왔어요. 테너. 이 테너 넥인데 테너는 넥만 가지고 불었을 때 여기서 2가 나오면 돼요. 2. 그러니까 T1 기준으로 2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불면 다 소리를 대부분 이렇게 내시는데 아까 엘토와 마찬가지로 뭔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진동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2도 2쯤 물었다 그러면 약간 더 바깥쪽으로 물고, 2가 빠졌으면 다이는 아랫 입술은 2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막아줘서 팁만 떨린다. 요 끝에만. 이렇게 되면은 떨리는 데가 많아질 수 있죠. 오프닝이 다 떨릴 수 있는데 내가 입술로 이렇게 대고 있기 때문에 오프닝의 떨림을 억제시킨다는 느낌으로. 자, 아까 엘토하고 똑같은 지금 형태가 나왔죠. 힘차고 우렁차게 불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불었을 때는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부드럽고 절제된 상태에서 부니까 얘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예요. 이거를 악기에 꽂아서 불게 되면 지금 그 느낌 있잖아요. 넥만 가지고 그런 소리를 냈으면 악기에 꽂았을 때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넥만 가지고 했을 때처럼. 자, 테너 색스폰으로 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씩 내려가 보세요. 가만히. 그러니까 넥 가지고 한 30분 정도 계속 튜너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그 가만이라는 느낌을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는 필요 없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뭐 감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빠르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면 되고 보통 한 30분 정도면 이 감각을 아세요. 그러면 테너 색스폰 같은 경우도 넥만 가지고 우렁찬 소리를 냈을 때 아까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라 그러면 이렇게 뭔가 꽉 차고 우렁찬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걸 서브톤이라고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톤의 일종이에요. 이것도 한 종류긴 한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옇고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소리를 낸다면 그래서 지금 다시 넥만 가지고 지금 악기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넥만 가지고 소리를 냈을 때는 어떻게 나야 되냐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람이 나가긴 나가는데 약간 머무른 상태에서 나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이 이렇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나가는 어떤 느낌이 차이가 있어요.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딱 잡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느낌을 잡을 때는
텅잉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텅잉을 쓰지 마시고, 이 텅잉이라는 것 자체가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텅잉 쓰지 말고 한번 바람을 싹 넣어서 살짝 진동을 한번 일으켜 보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나야, 넥에서 이 소리가 나야 악기를 꽂았을 때도 부드러운 소리가 쭉 가는 겁니다. 넥만 가지고 제가 내는 소리를 흉내를 내보세요. 그리고 이가 나와야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막 반음이 떨어지거나 반음 올라간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 테너 색소폰은 E가 나오고 엘토 색소폰은 A 플랫이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왼쪽으로 보내는 게 부드러운 소리를 찾는 데 좋아요. 또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멍청한 느낌이 나요. 얘는 또릿또릿하고 총명하게 느껴져. 소리 차이가 많죠. 부드러운 소리는 그래서 그 부드러운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넥 가지고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T1 틀어놓고 넥 가지고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좋은 점은 뭐예요? 장점은 넥만 가지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메고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무거운데 이건 딱 들어가지고 거울 앞에서 내가 입 모양을 디테일하게 보기도 좋고 들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악기에서 부드럽다고 하는 악기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이 시작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게 부드럽다는 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기 바디까지 전달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부드럽게 할 건가를 찾아야 그게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기를 끼고 있는 것보다는 자, 악기를 끼어서도 뭐 그 감각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넥만 가지면 더 그게 확실하게 느낌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부드러운 소리라는 것이 어떤 원리와 어떤 느낌으로 나는지 감을 잡으시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끝에 물었던 마우스피스도 살짝 넣어보면서 내가 그 부드럽다고 감을 잡았던 것이 계속 마우스피스가 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 그 부드러움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거를 계속 점검을 하시면 돼요. 요 끝에서 찾았던 부드러운 소리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서 원래 내가 물었던 자리까지 가는데 그 위치까지 갔어도 그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드러운 상태에서 볼륨을 키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부드러운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났는데 한 1cm만 들어가니까 소리가 다시 꽥 하더라. 그러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오래 안 걸리니까 그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위치에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부드러운 소리를 여린 소리로 냈을 때 나는데 조금 볼륨을 조금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꽥 소리가 나더라. 그러면 그때도 볼륨이 커지면 안 돼요. 조금 약간씩 아주 부드러운 소리라는 것이 유지가 될 만큼만 커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긴 시간이 안 걸려요. 금방 아주 풍성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부드러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그 부드러운 소리를 넥만 가지고 찾아내는 요령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